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험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과 모여 이야기하다가 처음엔 날씨나 건강 이야기로 웃으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제3자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린 경우 말입니다. 그 사람 요즘 왜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그 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장구를 치며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괜히 무겁고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에 맴돌던 말들이 가시처럼 걸려서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남을 향해 던진 말 같지만 결국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듣는 순간은 재미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만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되었네. 마치 작은 쾌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우월해진 것 같고 내가 조금은 더 낫다는 착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를 향해 쏜 화살 같았지만 사실은 내 가슴을 찌른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시작이 늘 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 요즘 왜 그래? 어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둘째, 칭찬보다는 흉을 먼저 봅니다.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은 크게 확대됩니다. 셋째,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남 이야기를 꺼냅니다. 넷째, 듣는 이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 말에 웃어주면 더 큰 이야기를 붙입니다. 맞장구를 치면 더 자극적인 얘기를 끌어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험담이 대화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까?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평안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험담은 사실 열등감의 그림자라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때, 남을 깎아내려야 비로소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이다. 내 문제는 바라보기 싫으니 남의 문제를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해졌습니까? 남을 흉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졌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위안은 얻었을지 몰라도 남을 흉본 말은 반드시 내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즉,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결국은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나의 몫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마이저는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험담의 내용보다 전달자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 즉, 그 사람이 잘못했대보다
저 사람은 남 흉을 보는구나라는 인식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말한 그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인격이 각인됩니다. 따라서 험담은 상대의 평판을 깎는 게 아니라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없는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자리에 없을 때 그분은 참 성실하지 않나요? 그분은 그래도 꾸준한 분이에요. 이렇게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닿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존중은 결국 내 품격을 쌓는 투자입니다. 험담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빚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존중의 언어입니까? 험담의 언어입니까?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라고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관계는 금세 흔들립니다. 그리고 험담은 이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험담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내용보다 전달자를 먼저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남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구나. 이 인식은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흉을 보며 다가올 때 저 사람이 내 얘기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그 순간 신뢰의 다리는 삐걱거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리더가 부정적인 뒷말을 자주 할수록 구성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없는 곳에서 부하 직원을 흉본다면 그 직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저 사람, 내일은 나겠지. 이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험담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쌓일까요? 돈처럼 한 번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험담은 이 신뢰를 단숨에 허무는 불씨가 됩니다. 10년 동안 쌓은 신뢰도 한 번의 험담으로 금이 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상사의 흉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팀장은 능력이 없어. 저 상사는 늘 늦어. 처음엔 동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상사 흉을 보네. 언젠가 내 얘기도 하겠지. 결국 그 신입사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서 외로워진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사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도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찾아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존중은 신뢰를 세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나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 들며 생기는 갈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자녀가 없는 자리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순간 가족의 신뢰가 금이 갑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는 늘 무책임하다. 이 말은 단순한 험담 같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고집이 세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늘 헌신하는 분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부모 모두에 대한 신뢰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신뢰는 이렇게 말에서 시작됩니다. 없는 자리에서 존중하는 말, 그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칭찬입니까? 험담입니까?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말했습니다. 신뢰가 높은 사회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다. 국가, 조직, 가정 모두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험담은 이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험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장구를 치며 동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거나 화제를 돌리며 신뢰를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존중의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내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험담은 단순히 남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내 인간관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넓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시작합니다. 그 사람 요즘 너무 게으르지 않아? 어제 보니까 또 실수하더라.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재미를 줍니다. 듣는 사람도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대화가 활기를 띠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남 얘기를 한다면 언젠가 내 얘기도 하겠지. 그 순간부터 관계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자라납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런스타인은 연구했습니다.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그들은 순간의 친밀감을 얻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 2명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칭찬을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참 성실하네. 옆집 아주머니는 늘 부지런하시지. 다른 한 사람은 늘 흉을 봤습니다.
저 집은 왜 그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게을러?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들자 첫 번째 이웃의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잔치 때마다 이웃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이웃의 집은 쓸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관계는 말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은 다리를 놓습니다. 험담은 벽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유 없이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 시작이 어쩌면 사소한 험담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 한마디가 화를 불러오고 혀 끝에 험담이 관계를 끊어냅니다.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은 내 내면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남을 흉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리적 쾌감은 잠깐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독처럼 쌓여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타브리스는 말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의 자존감을 동시에 깎아내린다. 다른 사람을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허무가 자리 잡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나면 늘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할 거야. 쟤는 절대 성공 못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 자신조차 깎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관계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의 토대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의 험담을 들은 후 그 사람을 대할 때 편치 않았던 경험. 아무 일 없던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리감이 생겼던 경험.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관계가 병들면 내 삶 전체가 병듭니다. 그리고 그 병의 시작은 혀 끝에서 흘러나온 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치유하는 말을 할 것인가?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험담은 관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험담은 왜 반드시 멀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이 듣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험담은 결국 내 삶 전체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험담은 나의 품격을 깎아내립니다. 사람들은 내 말 속에서 내 수준을 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둘째,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언젠가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험담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을 향해 던진 말은 결국 내 안에 독처럼 쌓여 나를 해칩니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험담을 멀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교인들의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은 늘 늦어. 저분은 헌신이 부족해. 그 순간은 웃음이 터지고 분위기가 흥미롭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중심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칭찬을 했습니다. 저분은 목소리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은 늘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셨습니까? 작은 말의 차이가 인생 전체의 관계망을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팀장은 직원들의 실수를 조용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늘 칭찬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떠난 후에도 그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험담을 멀리하고 존중과 격려의 언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험담했습니다. 저 친구는 늘 실수만 해. 쟤는 정말 믿을 수 없어. 처음엔 권위로 인해 사람들이 따랐지만 점점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험담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고립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캐서린 라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험담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험담을 듣는 순간 그 내용보다 전달자를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들과의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험담은 결국 내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오래된 인연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존중의 마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험담은 작은 불씨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 불씨를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험담이 좋지 않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험담의 유혹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험담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약점을 말하면 내가 조금 더 우월해진 것 같고, 남의 실패를 떠올리면 내가 안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꿀이 아니라 독입니다. 입에 감기는 순간은 짧지만 그 독은 오래도록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험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각하기입니다. 내가 험담을 꺼냈을 때 내 목소리 톤은 어떤가?
내 표정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스스로를 관찰해 보십시오. 험담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자각하는 순간 그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치환하기입니다. 험담이 입술 끝까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칭찬이나 질문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게을러. 대신 그 사람은 어떤 점을 잘하지? 라고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늘 늦어. 대신 그 사람이 늦는데 어떤 사정이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단점을 말하려는 순간 장점이나 다른 관점으로 치환하면 대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했을 때 그저 미소만 짓고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내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넷째, 화제를 돌리기입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십시오. 그래도 그분이 이런 장점은 있잖아요. 그 얘기보다 우리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작은 화제 전환이 대화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다섯째, 거리를 두기입니다.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는 필요하다면 만남을 줄이십시오.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귀를 더럽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섯째, 성찰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작은 성찰이 쌓이면 습관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오가는 험담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얘기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 잘한 점을 찾아볼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팀은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팀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늘 시댁 이야기를 흉보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의도적으로 장점을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손맛이 참 좋으세요. 아버님은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시지요. 처음엔 가식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언어를 바꾸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했습니다. 긍정은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된다. 오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입니까? 험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철학자들, 성현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말의 무서움을 경고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제자가 어떤 소문을 전하려 하자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그것은 진실인가? 둘째, 그것은 선한가? 셋째, 그것은 꼭 필요한가? 3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동양의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소인은 말에 경솔하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험담을 한다. 강한 사람은 용서한다. 위대한 사람은 사랑으로 품는다. 여러분, 험담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결국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내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남을 흉보는 것은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행위다. 험담은 남을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 내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경고합니다. 거짓말, 악한 말, 이간하는 말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다. 내 말은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험담은 나를 병들게 하고 좋은 말은 나를 살린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존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의 언어는 신뢰를 만들고 험담의 언어는 불신을 만듭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된다. 험담은 절망의 씨앗입니다. 존중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존중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언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보다 못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험담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높이고 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말이 곧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남을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입니까?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험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험담을 멀리한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기업가의 사례입니다.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늘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다른 사람 흉을 보려 하면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직접에게 해보는 게 어때요? 이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마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얼굴빛이 참 좋네. 내가 있어서 동네가 환해지는 것 같아. 이웃들은 그의 곁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8순을 넘겼을 때 그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남 얘기를 나쁘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의 삶은 존경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가정의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흉을 보면 결국 너 자신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족의 장점을 말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따뜻한 말이 가득했어요. 그게 우리 삶의 힘이 되었죠. 여러분, 반대로 험담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자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남의 흉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집은 늘 문제만 일으켜.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이르자 그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 얘기를 하며 살았지만 정작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존중을 선택한 사람은 존경받고 험담을 선택한 사람은 외로움에 갇힙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존경받는 어른의 길입니까? 아니면 외로움 속의 길입니까? 험담을 멀리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내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존중의 말 한마디가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길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험담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험담이 왜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마무리는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험담은 순간의 즐거움 같지만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사실은 내 평판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존중의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든든해. 내가 있어서 집이 밝아져.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없는 자리에서 존중을 말해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있지만 책임감이 있어. 우리 딸은 아직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이런 말은 결국 돌아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신뢰는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을 뿌리면 따뜻한 열매가 맺히고 험담을 뿌리면 외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은 절대 남 흉을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따뜻한 말이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험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뒷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험담 대신 존중을 선택하시고 비난 대신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따뜻하고 더 존경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중과 신뢰의 언어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